안녕하세요. 상담심리사들의 내 마음 상담소입니다. 네, 선생님들 혹시 사기나 속임수 같은 것에 당한 경험이 있으실까요? 대학교 때 좀 이렇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는데 놀다가 어떤 무슨 대학생 모임 같은 게 있다고 해서 갔는데 막 어떤 강의를 막 해주는 거예요. 근데 듣다 보니까 좀 뭐 우주가 나오고 뭐 막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일단 그 자리 끝나고 나와서 이제 막 검색해 보니까 그 진짜 사이비 그런 찾아보게 나갔어요? 였던 거죠. 그래서 와 큰일 날 뻔했다. 근데 그 친구 되게 좀 멀쩡한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와 나 그때 빠졌으면 좀 위험했겠는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저도 이런 정말 그 학교, 대학 화장실에 붙은 전단지 이런 것들도 많이 보기는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았던 건 뭔가 화장품 행사 같은 걸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정문 앞에서 뭔가 부스를 차려놓고 샘플을 써봐라 했었는데 이제 나중에 뭔가 샘플을 보내준다고 하는 식으로 해서 막 개인정보를 쓰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몇십만 원짜리 화장품을 사는 계약서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20대 초반의 대학생들이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14일 이내에 환불이 되고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돈이 막 나가고 뭐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일상에서 당하는 일들을 봤을 때 누군가를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수단과 방법이 있는데 오늘의 사연자님도 이런 일상의 다양한 사기나 속임수에 대해서 조금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연이에요. 한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연을 봤는데요. 선생님도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이 사이비 종교,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사이비라고 했을 때 사이비 종교만 생각을 하는데 사이비 종교도 있지만 뭔가 요즘엔 자기계발 모임이라든지 다단계라든지 심지어 심리치료 관련해서도 사이비 치료가 요즘 극성이잖아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사이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종교가 됐든 자기계발 모임이 됐든 뭔가 정말 독서 모임 이런 것들도 요즘에는 있고 심리치료 이런 것들이 됐든 간에 기본적으로 뭔가 굉장히 쉽고 빠르게 당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 별로 대가 없이 라는 식으로 이제 속이고 들어가는 그래서 뭔가 힘든 사람들이 그래 내가 지금 이 동아줄을 잡고 싶어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또 이런 사이비의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진짜 상담에서도 이런 사이비 그게 종교가 됐던 각종 이런 것들에 빠졌던 적이 있거나 빠져 있거나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아마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어디까지나 속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있지 속임을 당한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건 아니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책을 너무 많이 하세요. 내가 너무 바보 같아서 그런 뻔한 거에 내가 이렇게 속았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뭔가 조금 약해져 있거나 혹은 어떤 뭐 그런 좀 취약한 상황일 때 이런 얘기들을 아주 작정하고 속이려 드는 거잖아요. 내가 말대로 무방비 상태일 때. 그럼 사실 이거에 안 속기도 쉽지 않고 하물며 또 가령 종교나 모임 같은 데 가면 동조 효과 같은 게 이제 생긴단 말이죠. 아닌 것 같아도 아니면 다 그렇다고 하니까 내가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그 집단의 의견을 따르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나중에 보이스피싱도 그렇고 사이비도 그렇고 멀리서 보면 저런 걸 왜 당해 싶은데 이게 안 작정하고 이게 내가 피해자가 되면 이게 안 당하기가 쉽지 않은 거니까 이게 너무 내가 부족하고 참 뭐 미련하고 바보 같고 이런 쪽으로 가서 더 힘들어지진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사람의 약한 면을 파고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내가 요즘에 우울하거나 힘들거나 이런 것들을 파고들기도 하고 예를 들면 예전에 모르겠어요. 저는 신촌 지역에서 워낙 많이 발견해서 신촌 지역에 24시간 카페들을 이제 시험 기간에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시험 공부하면서 울고 있는 학생들한테 접근해서 마음이 힘들죠. 어떻게 미술치료 한번 받아보실래요? 뭐 심리검사 한번 해보실래요? 이런 것도 있었고 저는 그것도 봤어요. 교보문고의 심리학 서가에서
심리 검사를 해주겠다, 난 심리학과 대학원생이다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봤는데 한국 상담심리학회 로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학회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로고가 살짝 틀려요. 그래서 보면서 이거 어디서 나오셨냐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도망을 가는 거예요. 아이고. 알고 보니까 사이비 종교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말 뭔가 힘들고 나의 길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제대로 된 심리학자인 것처럼 사칭해서 다가가는 경우들도 있었고, 근데 사실 제대로 된 심리학자들은, 치료사들은 절대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 아니면 이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불안감과 공포감을 건드리잖아요. 뭔가 지금 계좌가 다 털렸다, 뭐 요즘에 그런 거, 세관에서 뭐 통관이 잘못되어서 당신이 80만 원 내야 된다, 택배가 잘못됐다, 아이가 납치됐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의 근원적인 마음을 건드려서 원래 평상시에 내가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만큼 사고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당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씌울 것이 아니라 이런 그 수법들을 사용하는 가해자들을 정말 강하게 처벌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너무 힘들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처럼 다가오는 사람에게 우리도 모르게 빠질 수 있는 그 위험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선생님들 말씀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 안 속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거는 내가 느끼고 있는 불안에 좀 민감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불안해질 때 그런 것들이 당하는 거니까 우리가 뭔가 불안해서 하는 선택들이 좋은 선택일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살 때도요. 막 이거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막 살 때 충동 구매인 경우가 많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내가 불안하구나, 혹은 내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지금 내가 불안해졌구나라는 것을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다면 나 지금 불안하구나, 지금 하는 선택은 내가 조금 더 유보하자, 조금 덜 불안해지고 하자, 이런 식으로 좀 유보를 할 수 있게까지 되려면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라는 걸 되게 잘 알아차리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불안하다는 걸 알아차리면 그때 어떤 선택을 하지 말고 좀 유보하고 주변에도 많이 물어보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뭔가 불안감이나 우울감이 올라와 있을 때, 특히 불안하면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뭔가를 다른 선택지들을 많이 보지 못하고, 우울하면 심리적인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결정을 굉장히 그냥 쉽고 빠르게 해버리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냥 돈 더 내더라도 그냥 손쉽게 사! 뭐 이런 것들. 내가 뭔가 요즘 뭐 비마트 이런 거 배달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요즘엔 그게 쿠폰이 많아서 금액이 쌀 때도 있지만 그냥 집에 배달되는 거 사, 어디 가서 보지 말고 이런 거 사,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내가 힘든 순간일수록 조금 더 공인된 곳에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이게 종교가 됐든 뭐 저희는 또 상담 심리사들이니까 특히 심리 상담 같은 경우에도 정말 그냥 상담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져 드려요, 우리가 집에도 가고 전화도 해드리고 SNS도 해드려요 이러면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쉽고 빠르게 내가 원하는 것만 쏙쏙 채워주겠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사람이 대가 없이 이걸 나에게 해줄 것인가, 이 뒤에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한 번쯤은 주의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런 치료나 상담 이쪽 분야에 관한 한 진짜 그런 공인된 곳을 찾기가 쉽지 않고, 아닌 것들을 걸러내는 것도 참 쉽지가 않은데요. 그냥 이건 저의 팁인데, 제가 이렇게 저도 보다 보면 이게 찐인지 속된 말로 짭인지 구분이 잘 안 가요. 근데 제가 무조건 거르는 어떤 단어들이 있는데 100% 이런 거, 뭐 완치, 뭐 안 될 때 뭐 보장, 뭐 이런 거. 이게 사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뚝딱뚝딱 기계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장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들이 진짜 그렇게 믿고 있던, 사기던 어쨌거나 좋은 곳일 리는 없으니까요. 그런 표현들이 있는 곳들을 좀 거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 이 어떤 이런 심리치료나 심리상담 분야에 있어서 학력이나 자격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할 필요도 있겠죠. 가령 이제 대표적으로는 저희 한국상담심리학회 같은 곳에 자격이 있는지를 잘 확인해 보실 필요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사실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100%
완치 이런 말을 쓰는 것들이 정말 위험한 게 우리가 그 다단계만 하더라도 100% 수익 보장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 주식만 해도 이거는 100% 오른다. 100%는 없습니다. 세상에 100%는 없어요. 당연히 심리치료도 100%가 없고 그리고 뭐 트라우마를 완전히 없애드립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트라우마가 정말 한 톨도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런 부정적이고 뭐 안 좋은 감정들, 안 좋은 기억들이 없는 사람은 사실 하나도 없는데 상담 및 심리치료를 권유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내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충분히 여유 있게 다른 것들도 담아낼 수 있을 만큼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지 단단하고 좀 여유 있게 좀 유연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지 내가 가진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싹 다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뭔가 어떤 병을 예를 들어 사이비 종교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잖아요. 암세포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앤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정신장애를 지적장애를 이런 것들을 통으로 없애준다든지 얘를 정상으로 만든다. 이 정상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이 허황된 사람들의 이제 불안감을 자극해서 이렇게 계속 홍보를 하는데 정말 그 만성질환 환우들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병과 함께 사는 법을 익혔다. 이게 심리적인 부분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완전히 뭔가를 없애버리겠다고 씨름을 하면 이게 오히려 나를 더 잡아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보다 내가 더 커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걸 완전히 없애는 것, 특히 이걸 쉽고 빠르게 없애준다. 이거는 정말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우리도 모르게 빠질 수 있는 사기나 속임수의 위험성 그리고 왜 그렇게 빠지는지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봤고요. 특히 상담이나 심리치료의 경우 100%의 뭐 완치, 뭐 모든 뿌리를 없애준다 이런 좀 내가 어쩌면 갖고 있을 허황된 발음들을 자극하는 홍보 문구가 보인다면 사실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타이밍이라는 걸 좀 알아차리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